나는 조선의 참혹한 현실을 알리고 내가 남조선에 온 이유를 밝히기 위해 회고록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조선인민들이 김정일 독재를 반대하고 민주주의 투쟁에 나서는데 나의 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황장엽의 회고록.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제5부 아내에게 보내는 유서 5번째. 내가 이렇게 가족을 걱정하는 것처럼 가족들도 나와 똑같은 심정으로 내 걱정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정말 미칠 것만 같았다. 내가 마음속에 안타까운 심정을 덕홍에게 어찌나 호소했던지 우직하기만 한 그마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가족 얘기는 꺼내지도 않으면서 나를 위로하는 것이었다. 형님, 가족들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서울에 가면 길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는 너무도 부끄러웠지만 혼자 있으면 다시 가족들 걱정으로 마음을 졸였다. 나와 덕홍은 가족들의 생명을 희생시키더라도 민족을 구원해야 한다고 맹세했었다. 그런데 막상 일이 터지고 나자 내 가족만 걱정하면서 덕홍을 귀찮게 하고 그의 가족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하지 않았으니 이러고도 형 될 자격이 있으며 애국자로서의 의지를 간직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수치심이 고개를 들었다. 나는 가족 사진을 더 이상 보지 않으려고 아예 트렁크 깊숙한 곳에 갈무리했다. 하지만 그래 본들 문득문득 떠오르는 가족들의 얼굴은 트렁크에 넣을 수 없었다. 특히 먹을 것이 있을 때면 그리움이 더했다. 대사관에서는 내가 사탕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는 그걸 이따금 가져왔다. 쟁반 가득한 사탕을 덕홍이와 같이 먹을 때는 별로 못 느끼지만 혼자서 먹노라면 두 돌이 되어가는 손자 지성이가 작은 입을 벌리고 아 하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려 차마 목에 넘어가지가 않았다. 지성이는 식사 때면 내게 늘 그렇게 다가와 밥을 먹여달라고 했었다. 부끄러운 고백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만일 평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처지였다면 그 남은 사탕을 대사관에 그냥 두고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사관 직원들의 의견도 한 가지는 아니었다. 중국 정부가 우리의 망명을 국제관리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의견이 있는가 하면 어쩌면 그쪽에서 망명 처리를 오래 끌지도 모른다는 어두운 의견도 있었다. 끌면 얼마나 오래 끌 것 같으냐고 물었더니 6개월 내지 1년을 끌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남조선 대사관 측은 남조선의 영토나 다름없으며 중국 정부로서도 우리를 강제로 끌어낼 수는 없다고 말해주었다. 나는 그렇다면 좋다. 6개월이고 1년이고 영사관에 있다가 남조선으로 망명이 실현되면 좋고 옳지 않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 이런 각오를 다졌다. 평양에서 독약을 구한 뒤로는 이상하게도 늘 마음이 평온하고 한편으로 든든하기도 했다. 하루가 지난 2월 13일 북조선 외교부에서 남조선 당국이 나를 납치했을 경우에는 응당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대사관 직원이 알려주었다. 중국 외교부에서는 관련 당사자들이 대국적 견지에서 냉정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하는 공식 입장을 최초로 발표했다고 한다. 또 김하중 외무장관 특보가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 외교부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를 위로했다. 나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그저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하고 북에서 가지고 온 원고를 정리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 작업을 하면서 김덕홍의 사람 됨됨이에 다시 한번 탄복했다. 그는 우리가 하는 일이 정당하다는 확고부동한 신념을 갖고서 나를 위로하고 돕기 위해 세심하게 신경을 쓰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다. 덕홍은 밤이면 잘 들리지 않는 라디오로 남조선 방송과 북조선 방송을 청취하고는 내게 알려주었으며 내 건강을 위해 내가 민망할 정도로 이것저것을 대사관 측에 주문했다. 나는 그와 수십 년 동안 친형제와 다름없이 지냈다. 또 양쪽 가족들도 우리의 결의 형제를 인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번에 그가 그저 동생이라고만 부르기에는 너무도 귀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 대사관의 모든 직원들이 우리를 극진히 보살펴 주었고 남조선 정부에서는 의사까지 파견하여 건강을 살펴주었다. 서울에 살고 있는 평양상업학교 동창생과 제자들, 남한의 친지들, 그리고 하와이 대학의 글렌 페이지 교수를 비롯한 세계 도처의 벗들로부터 격려의 전보가 날아왔다. 그러면서 차츰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돌연 앞이 캄캄해지는 충격적인 일이 생겼다.